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최근에는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외동을 키우시는 분도 있고 다둥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동을 키우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까 어떻죠? 실패하면 안 돼요. 그쵸? 저도 첫째하고 둘째 아이의 터울이 5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첫째가 외동으로 큰 기간이 있죠. 그 5년 동안 어떻게 키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정말 뭔가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째 아이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요. 아, 그러기에는 내 아이의 역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24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 아이가 잘하는 분야, 특히 재능이 있는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 부족한 거, 그 1% 부족한 뭔가가 자꾸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과목을, 그다음에 모든 영역을 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쵸? 아마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딸은 좀 이렇게 키워보고자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벽한 아이를 만들고 싶다. 이게 사실은 우리 엄마의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엄마의 역할을 했을 때 물론 잘 재우고 잘 먹이고 잘 기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엄마가 어떤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잠재력을 좀 이끌어 줄 수 있다던가 엄마가 어떤 교육적으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80%까지밖에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환경에 의해서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되게 엄마 역할을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는요, 엄마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첫째를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외동을 키우시는 분들은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 아이는 뭐든지 시키면 잘할 거야. 그리고 내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잘 할 거야 라는 어떤 믿음. 근데 그 믿음 있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아이가 그만큼 성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그 믿음이 욕심으로는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아이에게 어떤 좋은 교육 여건, 환경은 제공을 해주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크게 바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는 주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저는 되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마다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타고난 그릇이 원래 지구만한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한 아이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만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타고난 역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조금 더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게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무조건 타고난 그릇이 지구만하다고 해서 좋은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갖고 있는 것이 조금은 어때요? 굉장히 전문가스럽죠.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잘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골고루 모든 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아주 최상위는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정말 0.001%의 최상위를 하기는 힘들다. 왜냐? 그 시간과 그 노력을 어디에 쏟았을까요? 다른 과목을 할 때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은 다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어떤 한 분야,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내 아이의 재능을 내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그 재능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쵸? 찾는다고 하더라도 엄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잘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특히 10살 이전에는요, 모든 경험을 골고루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융합인재가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사고하는 힘을 기를 때 각 영역 간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길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만 잘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수학과 과학을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어떨 때 문제 해결을 할 때, 그럴 때 조금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과목을 경험해 보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잘해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경험은 하되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책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첫째를 낳고 제가 첫째를 2010년 9월에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반기쯤 그때 구입을 했던 책이에요. 근데 아직도 집에 있어요. 왜 있냐면 그 당시에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별로 와닿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 책의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장 오랫동안 가장 현명하게 살아온 1000명의 현자가 전하는 인생의 30가지 지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생각보다 공감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애를 키운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흘러보고 둘째를 낳으면서 다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이 정말 전하는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역시 사람은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야 이해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를 이제 건강하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쉽게 키워라. 쉽게 키워라. 이 문장 한마디에 내가 정말 이거 하나를 내가 알기 위해 내가 둘째를 키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어요. 뭐냐면 전 첫째 아이 키울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요즘 어머니들은 대부분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임신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육아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의 분신이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들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 엄마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커리어와 내 아이를 맞바꾼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 커리어는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하고 내 아이하고 자꾸 견주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뭐죠? 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잘하면 내 아이가 잘 따라오고 내가 아이를 잘 기르면 내 아이가 잘 크고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하면 아이가 잘 큰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마치 내가 너무 잘해서 내 아이가 잘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특히 성취욕이 높은 여자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욕구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키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역시 그래 왔었고 그러니까 제가 첫째 아이만 키웠을 때 쉽게 키우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아이를 쉽게 키워?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쉽게 키우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해주고 싶은 거는 다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처음에는 약간 반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얘를 쉽게 키우라는 거야? 뭐 막 키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째를 낳으면서 이 말이다. 쉽게 키우라는 얘기는
내 아이를 대충 키우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만족스러운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잘 모르죠.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내 아이가 갑자기 뭐 한글을 뗐어요. 그리고 어떤 수학 경시에 나가 상을 받았어요. 그럼 만족스러우신가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내 아이가 사실은 건강하게만 잘 커도 만족스럽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뭔가 그 성취욕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책의 한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인생의 현자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이 지닌 이 압박에 대해 이렇게 말한대요. 완벽한 아이를 둔 부모는 없다. 공감하시나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완벽한 아이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아이가 완벽해지기를 사실은 기대하죠. 네, 나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최소화해 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실은 아이들은요, 정말로 좌절,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뭐 직접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이 꼭 옳지는 않지만 아이가 그 결정을 통해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들은 어떻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배워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회는 줄 수 있고 결정이나 또는 아이가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지켜봐주고 바라봐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첫째 아이만 있을 때는 기대치가 되게 높았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점점 그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지금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 저희 아이 시간표를 보셨겠지만 그건 학기초 시간표고 지금은 또 달라졌죠. 이유가 뭐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기회는 줘요. 기회는 주고 해보는데 아이가 뭐 힘들어 하거나 뭐 관심 없어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내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에서 좀 벗어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키우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한테 전전긍긍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으로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분명히 있지만 기대를 낮추는 거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둘째를 키우면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아마 아이가 여럿 있으신 분들은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첫째 아이가 한글을 처음 읽은 날 기억하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와, 정말 잘했어 라고 하지만 그래, 그 안에는 엄마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읽어야지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둘째 아이가 처음으로 한글을 막 읽은 날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 어메이징이죠. 왜 그럴까요? 엄마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가 뜻밖의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실 때는요, 기대치라는 거, 성취욕 이런 것들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아이면 첫째 아이일수록 더. 왜냐면 이미 많은 어머니들은요, 첫째는 뭐 둘째나 셋째 뭐 본보기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여럿 낳지만 공부는 뭐 딸이든 아들이든 첫째를 많이 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잘하는 거를 시키면 됩니다. 잘하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첫째보다 둘째가 조금 더 공부에 대해 재능이 있다면 둘째를 공부를 많이 시키면 됩니다.
첫째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첫째나 둘째나 뭐 셋째 있으신 분은 셋째나 마찬가지로 지켜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대치를 아이가 갈수록 더 낮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첫째에게는 뭐 기대치가 100, 뭐 둘째는 50, 셋째는 20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비슷한 기대치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첫째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첫째도 쉽게 키워라. 쉽게 키울 수 있다. 그거는 어디서 오죠? 우리 마음에서. 그쵸?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힘들게 키우지 마세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엄마 마음이 편해야 아이 양육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찾아갈 수 있거든요. 네, 오늘부터 우리 쉽게 키워요. 아셨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